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테크 좋아하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재테크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재테크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자의 돈 재자하고 영어의 테크놀로지, 약자인 테크가 합쳐져가지고, 예, 돈 모으는 기술, 돈 모으는 기술을 이제 재테크로 가는데, 뭐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는 힘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시기 때문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돈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돈을 합법적으로 버는 사람한테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요즘에 사람들이 돈을 이제 모을 때, 재테크를 할 때 말이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은행에 돈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은행에 돈을 안 넣고,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아니면 다른 방식, 뭐 비트코인 같은 걸로 자꾸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은행에 돈 예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건 안 낮건 간에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전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은행에 돈 넣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바보라서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 것일까? 바보라서. 저는 금리가 낮건 높건 간에 종잣돈을 만들려면 은행 예금은 그냥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제 혼자만의 어떤 내피셜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이 재테크에 관한 책을. 일단 뭐 돈 모으려면 종잣돈이라는 게 있어야잖아. 종잣돈. 집을 살려고 해도 뭐 최소한의 집을 뭐 살 수 있는 보증금 정도는 확보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분양 받을 수 있습니까? 분양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거를 이제 좀 살만한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분양권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아시겠지만 초저금리 시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행 금리 보고 좀 학을 뗐습니다. 와, 저 특히 우체국 같은 데는 1%가 안 돼요. 1%가 안 되고 뭐 대구은행 같은 데도 1%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솔직히 뭐 은행에 뭐 그 적금 예금 상품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뭐 앞으로도 이 초저금리 시대가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계속 모으고 하려면 예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책에서 본 것도 있고 종합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안 넣어 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 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적어도 이 돈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가진 돈을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통제하는 사람보다 대부분의 사람 통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를 못하니까 이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자기 어떤 소비 습관이나 실제 현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쓰려고 해요. 쓸 국리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뭐
월급이 들어왔는데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현금 다발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알뜰하게 쓰고 해가지고 모아놓는다. 엄청 힘들어요. 안 돼요, 그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있으면 써요. 당장 쓸 데가 없다 하더라도 쓸 궁리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노가다 같은 거 있죠? 뭐 일용직 같은 경우에 일당제지 않습니까? 하루 일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날 바로 봉투 돈 나오잖아. 근데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돈을 못 모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못 모아. 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루 일당 받는 게 요즘 한 12만 원 받는데 그 돈을 받아도 다음날 되면 돈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당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게 왜 통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금은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월급을 받는 돈이 월급으로 이렇게 뭐 300씩 받는 게 아니라 하루 일당으로 12만 원씩 받다 보니까 그냥 이걸 푼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푼돈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삼겹살에 소주 한 번 걸치고 2차 노래방 가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일하러 온 경우가 많아요. 하루 벌고 하루 쓰고 다시 일하고 하루 벌고 하루 쓰고 다시 일하고 이런 경우 많대. 물론 이건 이제 이종제의 경우긴 한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 월급으로 200만 원의 돈을 버는데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금을 쥐고 있으면 현금으로 만약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200만 원은 그냥 10원 한 푼 없이 10원 한 푼 남김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 뭐 쓸 거 다 쓰고 다 통제해 가지고 월마다 한 달마다 120만 원씩 이렇게 모을 수 있겠어요? 이거 자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쓸 궁리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자금 관리를 잘하고 소비를 통제할 수 있으면 은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돈을 못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작 쥐고 있는 사람들 그 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은행에 돈을 안 넣고 현금을 쥐고 있으면 어떻게든 쓸 궁리를 만든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든 막 사고 싶은 거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은행에 돈을 딱 넣어버리잖아. 생활비 딱 얼마면 딱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내가 한 달 버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딱 써야 될 돈만 쓴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딱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 생활할 돈이 용돈으로 뭐 20만 원밖에 없다. 그럼 거기 맞춰 생활해야 돼요. 왜냐? 이 돈 없으면 이 돈 말고 이제 나올 데가 없으니까.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종잣돈을 못 만들어요. 종잣돈을. 그 종잣돈을 못 만들다 보니까 자꾸 뭔가 한탕주의, 뭐 주식, 아니면 토토,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자꾸 이제 눈길 돌린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게 무조건 정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주식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 된 경우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엎어지면 확 엎어지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 놓는 것이, 돈을 예금하는 것이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많이 하는 주식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큰 손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제 방송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큰 수익을 만진 사람보다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아니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뭐 큰 수익을 봤다기보다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 수익. 근데 그게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다 까먹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리스크는 없다는 거죠. 이 돈이 막 편차가 심해가 올라간다가 내려간다거나 그런 그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금리가 낮든 안 낮든 간에 저는 그냥 뭐 원래 하던 대로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어떤 누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남들이 주식하니까 덜컥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놓은 다 까먹고 빚까지 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차피 모으지도 못하니까 모아봐야 돈 얼마 안 되니까 주식에 꼬라박아가지고 주식에 원금 다 꼬라박으니까 그거 나중에 해소하려고 빚까지 져가지고 비투라고 하죠. 빚내수 투자. 요즘 빚내수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취업도 안 되는데 이걸로 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생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누군가는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쪽박을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다 같이 이득을 볼 수 없어. 누군가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박 터트리는 사람, 그 대박을 터트리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려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쳐야 대박이라는 걸 터트릴 수 있겠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다 같이 부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재테크야. 내가 대박을 터트리고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그 시점이 온다니까요. 아니면 제 방송도 어떤 분들 보면 유튜브 보니까 5억을 꼬라박으시고 있더라고. 5억을. 자기가 힘들게 번 5억을 주식에 다 꼬라박으시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5억을 꼬라박으면서 누군가는 그 돈을 통해서 이득을 받겠죠. 그러면 그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군가는 5억을 꼬라박았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저는 주식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할 때는 오히려 전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고 네, 불안할수록 정석으로 가야 한다. 예, 정석으로 가야 돼요. 정석으로.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뭔가 요즘에 보면 뭔가 홀려 있다거나 미쳐 있는 것 같아.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에 미쳐 있다면 지금은 주식에 미쳐 있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주식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식 해봤자 주식으로 딴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걸 생각을 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어떤 좀 시장성을 보고 알고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 난 10%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90%는
그 남들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호기심에 했던 경우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운 좋으면 운 좋으면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지속될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오른 것뿐이지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 그리고 보면 주식 하나 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막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자신의 촉을 믿는 사람들. 그 촉 믿다가 골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마 주식에 몰빵을 했다거나 주식에 좀 상당한 이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기동량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야 그렇게 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금리가 높았다 하더라도 그 금리를 이제는 뭐 크게 이득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세상이 막 이렇게 너무 급변하고 뭔가 좀 불안할수록 가장 좀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 좀 미련해 보여도 좀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점점 가면 사람들이 뭔가 인생에 몰빵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 몰빵하는 것 자체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과거를 봤을 때도 몰빵해서 잘 된 케이스가 없잖아요. 몰빵을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없어요. 아마 오늘 또 로또 사가지고 뭐 당첨되는 거 확인한 사람도 있겠죠. 뭐 울고 간 사람도 있겠지.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지금 화폐 가치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물가 상승도 높아지고 하면서 우리 어떤 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하찮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즌에.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도 만일에 대비해서 모아놔야 돼요. 돈을 모아놔야 뭐라든 할 수 있어. 뭐든 돈을 모아놔야 나중에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 아파트는 못 사더라도 뭐 전세집을 구하든 아니면 내 노후에 필요한 돈을 쓰든 뭔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돈을 모아놔야 돼. 근데 돈을 혼자서 그냥 현금을 들고 이렇게 모으기는 힘들어요.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누가 손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라는 장치를 해가지고 예금으로 강제로 걸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강제로 못 빼내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재테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돈이 나갈 경우가 많아요.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 생겨요. 뭐 큰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일을 못 하게 된다든지 그런 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좀 그나마 좀 나을 수가 있고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 보면 직장을 다니다가 잘리신 분들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져서 뭐 유급으로 휴가를 쓰는 경우 유급이면 돈이 안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 지금 당장 돈 나올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만약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굶는 거죠. 하루하루가 버티기 너무 힘들죠. 뭐 이번에 뭐 재난지원금 났다고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 뭐 계속 쓸 수 없는 거고 잠깐 입에 풀칠할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테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은행 예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 딱히 할 거 없으면 그 은행 예금하세요. 은행 예금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안전하게. 뭐 주식이 최고다, 뭐 비트코인이 최고다 얘기해도 안전하게 돈 넣어놓는 게 돈 관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주면에 막 주식한다, 너도 주식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팔랑기로 괜히 엮이지 마시고 돈 꼬라박지 마시고 안전하게 은행 예금하셔가지고 돈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